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아시아 선수권 첫 번째 경기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회 개요부터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총 이제 4개 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상위 두 팀, 2위까지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과 한 조인데 우즈베키스탄은 뭐 명확한 최약체 팀이고요. 대만과 베트남 이 두 경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경기만 따내도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번 대회는 이제 태국에서 치러지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는 이제 태국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있음에도 태국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이제 다음 달 중순이죠. 9월 중순에 올림픽 예선이 시작됩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올인을 한 상황이라서 주전 선수들을 데려오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와 태국도 이제 C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베트남의 전력이 궁금하실 텐데요. 베트남의 최근 대회 성적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월에 열렸던 대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트남이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 이제 태국, 좀 배구 강국이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태국을 만나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뭐 상당히 태국을 잘 괴롭혔습니다. 한 세트를 따내기도 했고 뭐 32대 30 듀스도 한번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경기를 봤을 때도 태국을 잘 괴롭혔던 그런 경기였고 그 다음 대회로 이제 AVC 챌린지컵 여기에 이제 또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전을 해서 여기도 뭐 사실 뭐 배구 강국이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꺾고 최종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댓글에 고정을 시켜 놓을 거고요. 요거 한번 경기를 한번 보시고 배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승전을 가볍게 살펴보면은 이제 베트남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뚜이란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에이스입니다. 결승전에서도 23득점 올리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고요. 이제 아포짓의 트린이라는 선수, 이 선수도 이제 쌍포로 불리는 선수고 23득점으로 많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다음 대회 이제 전체 챌린지컵에 출전을 했고요. 아쉽게도 첫 번째부터 이제 프랑스 세계 랭킹 한 14위권에 그리고 또 배구를 좀 잘하는 국가를 만나면서 좀 높이 차이에서 확실히 조금 많은 열세를 보이면서 이제 좀 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사실 뭐 강한 국가이기도 하고 이 대회에서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가 우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뭐 아주 못해서 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실력 차와 높이 차가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도 이제 에이스인 뚜이는 21득점이나 몰아치면서 굉장히 좀 에이스로서의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줬고요. 이 경기 역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이 두 경기를 번갈아 보시면서 한번 베트남의 전력을 좀 가늠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베트남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뚜이라는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몰빵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약점이라 그러면 이제 서브 에이스를 많이 허용을 하는데 경기를 봐도 좀 서브 리시브가 많이 불안합니다. 이게 최대 약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베트남의 피지컬이 어떤가, 우리나라가 피지컬 우위를 가져갈 수 있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명단을 가져왔고 여기 이제 키와 스파이크 높이가 나와 있는데 키는 뭐 170 한 후반에서 180 초중반 정도 사이로 이제 평균 키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주요 선수들의 키를 좀 추려봤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과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에이스인 뚜이 이 선수가 이제 193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공격수 세 선수 이 세 선수를 아마 중용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70 한 중후반 정도 이렇게 높은 키는 아닙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공격수들의 키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박정아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 180에서 180 한 초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표승주와 강소희를 좀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이제 180 정도 키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키도 키인데 스파이크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제 170 중후반인데 스파이크 높이는 한 2m 80에서 90 사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스파이크 높이는 지금 표승주를 제외하고는 2m 60에서 70, 잘 나와야 80. 그러니까 키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점프력을 감안했을 때의 높이는 결코 베트남이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뚜이가 사실 쓴 장면에서 가장 좋고 스파이크 높이도 가장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들 블로커 쪽을 보면은 신장의 우위는 확실히 있어요. 이제 이다현, 정호용 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180 한 중반에서 190까지 나오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린이라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나올 것 같고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짝을 이뤄서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대회들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전 대회들을 보면 이제 기양이라는 선수가 이 선수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선수 중에 트린을 포함해서 두 명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높이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들 블로커에서는 키는 확실히 높으나 역시 스파이크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높이에서 압도를 하는 그림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경기를 조금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배구 기본기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제로 깔아놓고 가고요. 첫 번째 이제 피지컬적으로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그래서 키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분명히 앞서지만 어떤 점프력을 감안했을 때 피지컬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베트남이 지난 경기들을 쭉 제가 복귀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4강전, 인도와의 4강전이었는데요. 인도와의 4강전 조금 약한 국가와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서브 에이스는 단 한 개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결승전 풀세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서브 에이스는 이제 4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뭐 역시 뭐 프랑스와의 경기 역시 서브 에이스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브가 강한 팀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뭐 이런 국제 대회들에서 사실 서브 리시브가 좀 터지면서 경기를 좀 쉽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3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베트남의 서브 리시브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3세트까지밖에 경기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브 에이스를 무려 11개나 허용을 했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서브 리시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공략을 잘 해줘야 되고 이거를 잘 공략하지 못한다면은 의외로 좀 힘든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블로킹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블로킹 수준이 괜찮은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베트남의 강점 이제 확실한 에이스 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점도 괜찮고 빈 공간을 보는 능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몰빵이 가능한 체력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우리나라 이제 일반승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핸디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우리나라가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좀 오버프렌 쪽이 조금 더 지금은 땡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일반승 쪽으로 이제 배팅 방향을 정해 놨었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서 저도 지금 약간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브로 잘 흔든다면 의외로 좀 쉽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브를 흔들지 못한다면 저는 쉽게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브를 조금 까다롭게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은 뭐 강소희, 뭐 이다현, 뭐 김다인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서브가 그렇게 강력한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리그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점점 서브가 강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점차 좀 경쟁력을 서브에서는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가 좀 쉽게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상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과의 경기 또 결승에 치렀던 태국과의 경기도 댓글에 영상을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그 경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